왕을 살린 천민, 조선 궁궐을 뒤흔든 기묘한 고약. 의술이 신분을 가른다면 그 누가 진짜 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조선의 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한 신분 때문에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사내가 오직 정성과 의술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의 병을 고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조선 정조 17년 1793년 여름, 궁궐 깊은 곳, 임금의 이마에 퍼지기 시작한 괴이한 종기 하나가 한 천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됩니다. 그저 약재를 볶고 고약을 만들던 손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제길, 그는 본디 의술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녹록지 않았죠. 그가 채 사내다운 기계를 펼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병약한 어머니와 낡은 약재 몇 줌, 그리고 책 한 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아들의 막막함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민간 처방 몇 가지를 구전으로 피제길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천일야화의 이야기꾼처럼 밤마다 약초의 이름과 효능, 고약을 만드는 비법을 속삭이듯 전수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약재를 볶고 다리고 갈아서 고약으로 뭉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민이라는 낮은 신분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펼치는 의술은 그저 어설픈 민간요법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그저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통증이나 고쳐주는 정도,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피제길의 삶은 고약의 끈적임처럼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약재 냄새로 쩔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신분의 굴레에 갇힌 자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의 최고 권력자 정조대왕에게 괴이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부스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임금의 머리에서 시작된 종기는 며칠 사이 얼굴과 목, 심지어는 어깨까지 시뻘겋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붉은 뱀이 온몸을 휘감은 것처럼. 그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맺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궁중의 어이들은 밤낮으로 임금의 처소에 매달렸습니다. 침을 놓아도 온갖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도 종기는 더욱 맹렬하게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붓기는 날마다 심해져 임금의 얼굴은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고름은 연신 흘러나왔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열은 정조대왕의 심신을 갉아먹었고 어전회의에서는 임금의 짜증 섞인 호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임금의 병세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처럼 빠르게 번지는 피부질환, 특히 임금의 용안에 난 종기는 어이들에게도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어이들은 좌불안석,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주지역을 담당하던 감목관 이재구라는 신하가 조심스럽게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소신이 듣기로 민간에 피제길이라 하는 자가 만든 고약이 매우 효험이 있다고 하옵니다.
비록 철한 신분이지만 그의 약은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하옵니다. 어이들은 이제구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철한 자의 민간요법 따위가 어찌 임금의 용 안에 함부로 쓰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눈빛에는 천한 신분의 자가 감히 왕의 병을 논하려 한다는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서 정조대왕은 고통 속에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천한 신분의 사내 하나 피제길은 난생 처음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고향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위압감에 발걸음조차 제대로 옮기기 어려웠죠. 어전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고 발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정적 속에서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처소 앞에 섰을 때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임금의 신음소리와 고통에 찬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신하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짓눌렀고 피제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대의 재주를 펼쳐 보이거라. 정조대왕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위엄만은 천민 피제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 꿇은 피제길은 땀을 비오듯 흘렸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인에게 재주는 없사오나 단 하나 시험해볼 고약이 있사옵니다. 소인의 어머니께 물려받은 가전 비방이 오니 부디 용서하시고 시험해볼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확신에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히 들은 비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고 그들의 상처를 고약으로 치유하며 얻은 경험, 그리고 사람을 살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가 그의 의지를 굳건히 한 것이었습니다. 피제길은 긴장된 손으로 약재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웅담을 비롯한 귀한 약재들이 보였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재들을 정성껏 섞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투박했지만 수십 년간 고약을 만들어 온 장인의 것과 같았습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약재들이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쌉쌀한 약재 향이 임금의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들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지만 피제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약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고약에 들어갈 약재 하나하나의 효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웅담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다른 약재들이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손끝에 실렸습니다. 마침내 끈적하고 검붉은 고약이 완성되었습니다. 피제길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정조대왕의 시뻘겋게 부어오른 환부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아뢰었습니다. 하루면 통증이 가시고 사흘이면 부스럼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그의 말은 어이들의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천민의 고약으로 임금의 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기적은 다음날 아침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조대왕의 얼굴을 뒤덮었던 붉은 기운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극심했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종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신이 어루만진 것처럼 임금의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탄하며 친히 글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고 부스럼이 낫는 이 약은 신의 조화라 할 만하다. 이 글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고 피제길은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놀라운 의술을 보인 피제길을 내치미로 임명했습니다. 내치미는 궁중의원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 중 하나였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육품의 벼슬을 내렸고 그는 마침내 나주의 감목관으로 임명되기에 이릅니다. 감목관은 지방의 목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벼슬로 비록 직급은 높지 않았으나 천민에게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양방 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좌우 어이들과 내의원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피제길에게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찾아왔고 그의 고약은 청금의 비방이라 불리며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피제길의 고약으로 고통에서 벗어났고 그의 이름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그의 의술은 진정한 명의의 가치를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이름난 학자도 아니었던 피제길. 그저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방과 정성으로 약을 만들던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제길을 움직인 건 바로 어머니께 이어받은 정성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그의 의술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 고통받는 이를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죠. 피제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명예가 아닌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피제길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